3월 1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83,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8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려는 모습까지 나와줬다가 다시 83,000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수선합니다. 연준 FOMC를 앞두고 상당한 기싸움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대체로 좀 시뻘겋게 질려 있는데 무엇보다 이더리움이 1900달러 아래로 빠진 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평가한다는 게 되게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래도 시장을 좀 볼 줄 안다라는 해외 분석가들도 어렵다라고 자조 섞인 어떤 멘트를 할 정도이고, 최근에 어떤 약세 국면을 명확하게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싹 다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충격파가 굉장히 또 빡세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지기일까 버티기일까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버텨주면서 다지는 모습도 느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바닥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연준 FOMC,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수준의 멘트를 어떤 방식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5월 FOMC까지는 그 방향성에 맞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중간중간 이제 트럼프의 정책 관련 어떤 멘트들, 관세 이슈 상황들, 이런 것들이 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미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전제를 깔면 어느 정도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고, 지금 전문 분석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지금의 어떤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이겨내 보려고 왜 빨리 안 올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상당히 현명하지 못한 자세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빡센 숫자를 보여주면서 61%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된다. 이번 FOMC는 5월 전 마지막 FOMC다.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몇 달 동안의 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둘기적인 멘트를 보여준다라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이 100% 수준이고, 다만 2월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쨌든 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추세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급락 나올 거고, 2월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멘트 나와주면 이제 급등세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 성향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하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또 약간 기싸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순화시켜서 뭐 아니면 도 느낌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뚜껑 열려져 봐야 알 것 같다. 이게 가장 담백한 상황에 대한 예측 스탠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사토시 플리퍼 1월 글로벌 통화 공급량 M2가 3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은퇴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 그냥 M2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는 격차가 있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 보통 한 100일 정도 얘기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을 따라갈 거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두세 달이라는 게 이제 5월이나 6월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시기랑 요게 딱 맞아요. 그 지연돼 있는 그 시간이 두세 달 뒤라고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랑 또 맞물리기 때문에 또 중국의 양적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올 여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여름, 그냥 더운 여름이 아니라 정말 시장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중요한 거시경제 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월요일에 알트코인의 또 다른 덤프가 없다라면 새로운 한 주는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고점을 공격하기 전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보인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계속 안 좋을 거란 의미는 아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최악의 상황은 겨우 피한 것 같긴 하다. 인내심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죠. 7만 달러 깨질 가능성, 일시적으로 깨져서 바닥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 거의 끝물인 것 같아, FOMC 두고 보면 될 것 같아 라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이런 멘트들도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알리,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통해서 돌파 준비가 된 것 같다, 삼각형 위로 뚫어내면 8% 수준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8% 올라간다라고 하면 9만 달러 돌파 리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아, 제발 좀 뭐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죠. 미스터 크립토, 교과서적인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은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차트 흐름 좋고 연준 멘트만 잘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반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또 거스르는 뭐 그런 멘트 안 나와야 되는데 또 이건 봐야겠죠. 닥터 프라핏, 2030년까지 100만 장자가 되려면 비트코인 2개만 있으면 된다. 장기적 관점은 완전히 낙관적이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주식, 임대료, 부동산 등 모든 것이 급등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할 것이다. 나는 주로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저점 리테스트 가능성, 이 양반은 지금 6만 8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만 달러 붕괴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6만 8천 달러에서 7만 달러, 그때 엄청 매수를 할 거고 9만 달러 근처 가면은 숏 포지션 물량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석가들도 지금 다 다르고 결국엔 그냥 내 스탠스를 내 전략에 맞춰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누가 오른다고 하면 사고 누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팔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도박인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 도박의 심리를 버리고 투자의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재미없는 내용들, 수많은 분석가들 얘기, 미디어들 얘기를 라운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요즘 같은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전략이 있나? 나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 전략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견지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 정도 상황은 사실 한 30% 수준의 조정은 뭐 올해도 몇 번 더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심장 털리고 그럴 때마다 패닉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비트코인 8만 8천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나는 9만 달러에서 숏 포지션 추가할 거다
롱을 취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74,000달러에서 68,000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 다소 무시무시하긴 한데 결국에는 올해 20만 달러 돌파하고 2030년까지 50만 달러 갈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2개만 있으면 2030년에 100만 장자 되는 거야 라는 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출렁임에 대해서 사실 7만 달러라고 빠져도 올타임 하이 대비 40% 빠지는 거거든요. 이 40% 빠지는 게 엄청 큰 숫자긴 한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 오르는 건 당연한데 40% 빠지는 건 당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둘 다 당연한 거죠. 내가 4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때 40% 이상 미실현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한쪽만 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양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생각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이 양반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서 헤이즈,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 때문이고 이 사이클이 바뀌면 올해 말까지 25만 달러 상승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보다 먼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는데 이건 강세장에서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유동성이 언제 얼마나 회복되느냐, 유동성 때문에 수문이 열리면 출발할 때가 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어제 짚어봤던 건데 지금 딱 맥락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동성의 댐, 미국은 일단 5월 아니면 6월이잖아요. 올 여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일단 트럼프 일가도 지금 30% 이상 물려있기 때문에 여름을 계기로 뭔가 반전이 생기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여름이라 하면 초여름 5월이나 6월 정도에 뭔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자꾸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 틸렌, 지난해 비트코인 3월 신고가 경신 이후에 11월까지 조정을 겪었다. 지금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강세 시그널이 약화된 상태다.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이게 연준발 긍정적인 재료가 들어오면 이런 전망은 이제 무효화가 되겠죠. 멀진, 올해 여름에는 인생을 바꾸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14만 달러, 이더리움 10,000달러, 매일 포물선을 그리는 알트코인. 당신은 수익화를 할 준비가 됐나? 이제 이번 사이클 고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간 어느 시점에 수익화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멍 때리고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점을 이제 맥락적으로 깔고 있죠. 제발 좀 이거 3데이 차트인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쉬 크립토, 마이클 세일러는 2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만약 84,000달러 부근에서 매수한다라면 25만 개 정도 추가하게 된다. 1년에 16만 4천 개가 채굴되는데 대략 25만 BTC는 1년 반 정도의 채굴 규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9만 9천 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 매수를 하면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50만 개 이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기 어렵게 되겠죠. 상당히 고래들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거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아리폴,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심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반면 전통 금융 투자자들은 오히려 강한 매수 심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장기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2개월에서 5개월 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회복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확신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상승장이 시작되면 일부 알트코인들이 최소 5개월 이상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2개월에서 5개월 뒤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점부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5개월 정도 알트들이 펌핑이 나온다라면 얼추 이제 10월, 11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적인 패턴에서 봤을 때는 요번 사이클 고점, 얼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이클 자체가 이전 사이클이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이클 패턴 깨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나고 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망들이 말은 좀 다른데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은 연준이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단행한다, 그걸 큰 대전제로 깔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정신 팔리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